여러분, 군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가장 중국을 견제하는 게 어떤 분야일 것 같으세요? 뭐 반도체? 아니면은 뭐 히토류? 아니면 뭐 다른 거? 바로 해군입니다. 기본적으로 나라의 국력은 강한 이 국방에서 나온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중국이 요새 정말 말도 안 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 자료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자, 현재 이렇게 보시면요. 2022년부터 진작에 중국의 해군 함정수가 미국을 따라잡았고요. 그리고 2030년 들어서는 중국의 해군 함정수가 무려 말도 안 되게 130척 이상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.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실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여러분, 10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을 제패했던 영국이 대체 쇠락한 이유가 뭐였을까요? 맞죠? 해군력을 상실하면서 영국이 제2의 선진국으로,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긴 하시지만, 쇠락하게 됩니다. 미국이 지금 이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윤 대통령과 통화하게 되면서, 조선업 협력을 하고 싶다.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해군을 우리가 재건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좀 동맹국을 이용을 하고 싶다.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2030년에 과연 미국과 중국의 군함 종류별 보유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?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맞습니다. 항공모함입니다. 다행히요. 우리는 미국 편이니까요. 다행히 항모는 미국이 더 많네요. 자,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. 핵 추진 잠수함 굉장히 중요한데요. 다행히도 이거는 미국이 좀 더 많습니다. 그 다음에 구축함,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하죠. 구축함도 당연히 미국이 다행히 많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요, 최근에 중국이요,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퀄리티를 높이고 있어요. 한마디로 지금 현재 보면은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뭐 호위함, 뭐 디젤 잠수함 이런 친구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숫자가 좀 더 적지만 앞으로는 이런 항모 수도 늘릴 거고요. 그 다음에 구축함 수도 늘릴 것이다. 이런 보고서들이 자꾸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 있을 거예요. 왜 얘네들은 직접 안 만드냐? 미국의 조선소는요, 현재 7곳에 불과합니다. 반면에 중국은요, 수십 곳에 달하고요. 얼마 전에는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하나 오션에 매각된 거 기억나시죠? 얘네 왜 이렇게 조선 원래부터 못했나요? 잘했습니다. 잘했는데요. 얘네가 경제 침체를 겪게 되면서 이 조선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. 그리고 그 전철을 누가 밟고 있다? 일본이 밟고 있습니다. 일본이 지금 현재 전 세계 3위거든요. 여기 옆에 보시면 나와 있죠. 1위가 중국, 2위가 우리 한국, 그리고 3위가 일본인데요. 3위라고 끼워주기에도 정말 좀 초라할 정도로 정말 낮은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일본에게는 맡길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지금은 안 되는 그런 국가고요. 중국은 당연히 상대국이니까 안 되겠죠. 그러면 누가 남아 있어요? 한국이 남아 있어요.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치도 절대 무시를 못 하는데요. 우리 한국이요,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. 자, 보시면요. 태평양을 보면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서부 해안가,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 쪽에 있는 항구들, 대표적으로 칭다오, 뭐 대련, 우리,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쪽 항구들을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항구들이 다 여기 한국 쪽에 몰려 있어요. 당연히 한국이 이쪽을 막아준다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컷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소로서의 입지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전략적인 기지로서 하나의 거대한 항공모함으로서도 한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당연히 우리 항모가 그만큼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K 방산에 이것도 절대 무시를 못 합니다. 단순히 조선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. 방산 정말 잘 만드는데 그 예시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. 우리 방산하면 어떤 국가 떠오를까요? 그렇죠. 2차 세계대전, 네, 일으켰던 독일, 방산하면 독일이죠. 근데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. 우리 K 방산이요. 독일이랑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은 절반이다. 아니요. 제가 가져온 거 보시면요. 성능은 더 좋은데요. 가격은 더 낮습니다. 자, 보시면요. 현재 독일의 대표적인 전차 중에 하나입니다. 레오파드 EA7. 제가 약간 밀떡 살짝 있거든요. 믿고 보셔도 괜찮습니다. EA7이고 이 친구가 지금 현재 한국 방산의 효자라고 할 수 있죠. K2 흑표 전차입니다. 전차 말고도 많은데요. 전차가 가장 기본이니까 전차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레오파드 같은 경우에는요, 현재 대당 가격이 450억 원. 잠깐 우리 이 스펙을 보자면은
우선 라인메탈 활강포 120mm짜리를 쓰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당연히 뭐 파괴력은 장난이 아니겠죠. 또 65톤의 무거운 덩치에도 1500마력의 파워텍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통해서 날렵한 주행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런데 문제가요. 이 친구들이요. 이동을 하면서 사격 속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좀 떨어져요.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좋습니다.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장착이 되어 있냐? 이 버슬식 자동 장전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동 시에도 분당 12발의 사격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레오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격 속도가 절반 이하로 기동 시에 줄어든다고 하거든요. 당연히 우리 기동하면서 전쟁에서 싸울 일 없을까요? 있을까요? 많습니다. 우리가 성능에서 훨씬 유리한 거고요. 크기도 조금 더 작습니다. 크기 작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? 절대 아니죠, 여러분. 크기가 좋으면요, 당연히 은폐, 엄폐에 유리한 게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전투 시의 방어 면적도 크기가 작은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더 뛰어나면서 대당 가격은 150억 원. 이렇게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가 교환을 뭔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무조건 높은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앞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주력하게 살펴보셔야겠고요. 관련주들 당연히 어떤 종목 있을지 가장 먼저 살펴봐야겠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제가 방산 한번 또 재밌는 이야기 가져와 볼게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